공모전에서 나온 새로운 디자인 입시 주제 유형이 올해 2022학년도부터 적용이 될 거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유형으로 변경이 됐고, 과기대 기초 디자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기초 디자인 답안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상단에 디자인 의도를 적게 되어 있죠. 30자 내외에 한 줄로 적으면 된다. 기존보다는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작성을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엿보이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소묘란이 그만큼 면적이 좀 더 넓어졌죠. 소묘의 비중을 좀 키워서 소묘력을 보겠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면적은 크게 이제 차이는 안 나지만, 가로 세로의 비율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학과별로 주제를 좀 세분화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답안지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번에서 3번, 요거는 이제 디자인 의도, 소묘 디자인 이 세 가지는 시작과 과정,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존에 이제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게 패턴처럼 외워서 그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얼만큼 충실히 담아내서 이 디자인의 결과물을 도출해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본인 학생의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교수님들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산업디자인과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제 레고 블록으로 이루어진 공룡인데요. 아무래도 레고 블록 같은 경우는 다양한 블록들이 조합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를 이룬 조합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조적인 이 연결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이 구조체를 입체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산디과에서 많이 다루게 되죠. 근데 이제 소묘를 그냥 사진에 있는 거를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재질을 바꿔서 그려라라는 조건이 있네요. 특히 목재와 유리의 조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유리로 만약에 바꿨을 경우에는 뒤에 이제 형태들이 다 비치기 때문에 이 레고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음새 부분 구조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려봐라. 자, 그런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디자인을 보면은 위에 제시된 이미지를 구성하는 블럭과 아래 제시된 추가 블럭을 조합하여 연필꽂이를 디자인하세요. 평가 기준을 보면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표현력 이렇게 돼 있죠. 추가 블럭은 위에 이제 이미지에 나오지 않은 다른 형태의 블럭들이 4가지 종류로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해 재조합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그런 형태를 묻는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연필꽂이를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필꽂이의 용도에 맞춰서 이런 블럭들의 조합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기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결과물이 일단 뭔가 심미적으로도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단순하게 생기거나 어떤 기능만으로 강조하게 되면 형태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려는 그런 산디과스러운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시각 디자인과 주제인데요. 이미지는 부채가 나왔어요. 이번 소묘에서는 제시된 부채를 2분의 1로 접어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연필로 정밀 묘사하시오. 배경은 그리지 않습니다. 손이 같이 등장을 했네요. 사실 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국민대나 건국대에서 같이 출제가 됐던 그런 소재고, 상위권 대학들, 특히 서울대나 이대 이런 학교들에서는 아주 자주 다루는 소재이기도 하죠. 이제 손을 사실은 막상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어떤 골격이라든지 근육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형태가 좀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관찰이 필요한 게 바로 선이에요. 그만큼 손을 냈다는 의도는 평소에 관찰을 통해서 얼만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형태력과 표현력을 보려고 하는 의도인데, 시각 디자인에서는 사실 부채라는 소재와 함께 손을 또 냈으니까 관찰력, 묘사력, 표현력, 여기 평가 기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일단 소묘해서 보겠다. 세 번째 디자인에서는 이제 검정색 선이 나왔네요. 검정색 선과 제시된 부채를 활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을 화면 안에서 특징적으로 표현하시오. 통합된, 파편화된, 연관된 이라는 이 세 가지 제시어와 함께 디자인을 풀어나가라.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라인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조형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부채하고도 좀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시각 디자인은 어떤 평면 구성과 또 입체 구성의 조화, 또 평면 구성 안에서는 또 선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명분할과 명구성들,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 그걸 묻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이제 좀 더 형태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어를 좀 재밌게 풀어봐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평가 기준 같은 경우도 창의력, 사고력,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 결국은 어떤 이미지 구성, 또 제시어에 따른 또 화면의 연출,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도예학과랑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수건 위에 놓여진 유리컵이 나왔네요. 딱 봐도 공예과스러운 소재죠. 뭔가 재질의 특성이 뚜렷하고 질감의 대비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의 조합으로 나왔는데요. 한번 소묘 조건을 한번 먼저 볼게요. 제시된 이미지의 깨진 형태를 묘사하시오. 유리컵 손수건의 깨진 형태를 묘사하시오. 제공된 이미지 이외에는 그리지 마시오. 제공된 이미지의 각도와 시점을 변경하지 마시오. 연필 지우개만 사용하시오. 이미지는 있지만 어떤 변형된 형태에 대한 조건이 붙어서 얼마나 또 사실적으로 또 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또 소묘가 나왔고요. 3번 디자인에서 보면 바나나라는 제시어가 나오고, 유리컵과 손수건에 나타난 사물의 특성과 물성으로 바나나를 디자인하시오 라는 주제예요. 조건은 배경 그리지 않고 색상 및 표현 도구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바나나는 아주 좀 재밌는 제시어인 것 같고, 이 두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좀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컵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쌓이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껍질로 벗겨지는 것 같이 이렇게 연출되는 것이 또 바로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다양하게 풀 수도 있겠죠. 확실히 공예과 같은 경우는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또 적극 활용해서 무언가 형태나 어떤 질감, 이런 부분들을 잘 변형을 통해서 재밌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주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나온 이제 서울과기대 새롭게 바뀐 주제 유형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상위권들의 어떤 기초 디자인, 특히 과목들의 변화가 올해는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은 입시인데요. 그 학교별로 변동되는 사항들을 잘 알고 그거에 걸맞게 좀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